자, 이제 공부를 좀 해봤던 사람들은 조금 접근이 다르네. 근데 이까지는 들어봤어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운동을 VT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VT 그래프 그리고 다 수식으로 풀어요. 특히 중력장 운동은 다 수식으로 풉니다. 근데 저는 중력장 운동까지 이제 그래프로 풀어드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 그러면 운동은 관계식 A = V = S 로 전개되는 그 관계식 혹은 VT 그래프를 기본으로 푼다까지는 다 됐고 그게 총론입니다. 그걸 적용해보는 게 어디라고요? 중력장 운동.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운동이에요. 관찰을 제일 많이 하고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랫동안 관찰당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내고 싶어서 역학이라는 게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의미만 잘 보면 돼요. 중력장, 장이라는 게 뭐죠? 마당장자, 그리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field라고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중력,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힘은 물체마다 다른 힘을 받죠. 중력으로부터 제가 받는 힘, 여러분들이 받는 힘이 다 다릅니다만 그걸 표준화시키면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 몇 킬로?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고 있는 그 공간은 힘으로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요? 단위 질량당이라고 하는 표준화시킨 힘의 얘기로 풀어냅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A. 힘은 힘인데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것. 그럼 이게 여러 버전이 있을 건데 중력이라, 그래비테이션이라고 하니까 G라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G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G 표면이면 9.8, 질량당 9.8 뉴턴이 작용하고 달로 가면 그게 6분의 1, 뭐 화성으로 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값. 이렇게 해서 공간의 장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당 받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력장이라는 거는 G로 나타내는데 G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공간에 질량 하나당 작용하는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이 세냐 약하냐를 표시하는 게 중력 가속도라는 겁니다. 그럼 말은 중력 가속도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라고 봐도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정해져 있는 거죠. 원래 운동을 한다고 했고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떤 운동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왜 태어난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운동도 이전에 어떻게 해서 V0가 됐는지 10m/s가 됐는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밀어서 왔는지 누군가 뿅 하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시작하는 순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영역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뭐예요? V0만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은 선사시대죠. 그럼 이 이후에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술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태어나기를 V0로 되어 있고 그게 G라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요 두 개를 합쳐서 V0와 G, 요걸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조건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중력장 운동이 가능한데 G는 당연히 하나일 텐데 V0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둘 다 벡터죠. 일로 움직이느냐 절로 움직이느냐 다르고 밑으로 힘을 받느냐 위로 힘을 받느냐가 다 다르니까 중력 혹은 중력 가속도 질량당 받는 힘은 벡터입니다. V도 당연히 벡터지요. 따라서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뭐예요? 자유 낙하라 부르고 V0와 A 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제로고 얘는 G다. 근데 밑으로 안 떨어뜨리고 위로 쫙 던졌다. 뭐라 불러요? 연직 중력 방향에 대해서 위로 던졌다. 그럼 초속도는요? V0였습니다. 왜? 운동은 V가 대빵이니까. 그럼 위로 던졌으면 G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죠. 아까는 G를 플러스를 썼는데 여기는 플러스 방향을 위쪽이라 설정을 했어요. 왜요? 물리 약속입니다. V가 방향,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던졌다니까 위쪽이 플러스죠. 잘 생각해보면 자연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없어요. 내가 이쪽을 플러스라 한다면 if 이쪽이 마이너스죠.
내가 이쪽을 플러스를 한다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니 플러스 해라. 마이너스 돼요. 근데 있으니까 이쪽을 플러스를 했으니까 G는 마이너스 G를 써요. 그럼 이쪽 말고 밑으로 던지면 또 V가 있으니까 그쪽을 V0로 했는데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건 G라 써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만히 떨어뜨리고 위아래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끝났는데 옆으로 던지면요. 딱 수직으로 딱 던지는 거. 이걸 연직 하방이라 부르고 얘들을 수평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방향 어떻게 써야 될까? V는요? V0일까요? 아닐까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운동은 아래 위로도 작용하고 좌우로도 작용하죠. 아래 위로는 G가 운동이 변하고 좌우로는 V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XY를 갈라야 돼요. 여기도 XY를 갈라야 돼요. 그럼 X방향으로는 V0가 있지만 Y방향으로는 없는 겁니다. 서로 수직은 관계 안함을 뜻합니다. 그럼 G는 밑으로 있으니까는 Y방향으로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Y방향 없으니까 그쪽을 그냥 G 혼자 플러스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들 말고 제일 애매한 거 삐딱하게 수평 방향에서 세타로 던졌다라고 하면은 또 V0와 A가 나뉠 텐데 또 XY로 나뉘겠죠. 그럼 X방향으로는 이 V0 중에서 이쪽 성분이니까 얼마요? 코사인. 여기는 V0 사인. 당연히 가속도는 수직 방향만 있으니까 여기는 0, 여기는 위로 던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G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이 관계, 이 초기 조건들을 아까 구했던 관계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다 뭐만 바꾸면 됩니까? 얘가 G로 바뀌니까 얘도 G로 바뀌고 얘도 G로 바뀐다 하면 다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 우리는 이거 보통 이동한 높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전부 다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고 왜 이렇게만 풀어야 돼?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나? 그럼 그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얘들은 아래 위로만 움직이니까 VT 그래프도 VY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고 플러스니까 얘들은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얘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가겠죠. 얘들은요, 위에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기울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르지만은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세타와 이 세타가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1초가 걸린 곳이면 변화가 G니까 여기는 G가 될 테고 여기가 2초가 걸린 곳이면은 여기가 2G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G였다면은 없어질 때 1초에 G씨가 없어지니까 여기 몇 초 걸려요? 1. 만약에 이게 이 위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2G에서 출발했다면 몇 초 만에 빵이 돼요? 2초.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뭐라 부를까요? 각도가 똑같아요. 직각이고 각도가 똑같은 두 삼각형을 닮았다고 하죠. 닮은 꼴. 그 중에 한 변만이라도 같으면 나머지 세 변 넓이까지 다 같아지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너무 오래됐나요? 합동.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럼 얘도 올라가죠. 그럼 얘하고 얘는요. 어떻게 할까요? X 따로 Y 따로 되어 있으니까 X, Y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상관 안 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네, 두 층을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VX 따로 VY 따로. 근데 시간은 공통이라서 2층 구조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럼 X는 값이 있는데 기울기가 0. 옆으로 B. Y는 0에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이렇게 그리죠. 그럼 뭔가 이벤트 이 순간 하면은 요 흐름이 나오죠. 그럼 요건 뭔데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이거는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 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마찬가지 그려보죠. VX, VY. 처음에는 있고 B. 여기는 처음에 양수였다가 밑으로 쫙.
그럼 이게 요 지점이 의미가 있겠죠. 아까도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V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최고점, 그때까지 높이. 그럼 그 이동한 거리.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두 가지를 끄집어내 보면 값으로 보면 VT 그래프에서 의미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가건 그래프가 전부 다 모양이 어때요? 닮았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하나는 직각, 하나는 세타로 무조건 닮았으니까 한 값이라도 같으면 나머지 다 똑같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한 값이라도 같으면 다 똑같으니까 S와 S V0 T 뭐 이렇게 해볼까요? 순서가 이상하다. 그래프로는 이런 닮은 꼴 혹은 합동의 의미가 있고 값으로 보면 t와 가로축, 세로축, 넓이 h죠. 요것들 중에 하나만 같아도 나머지 두 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난감한 군대에서 선임이 혹은 선배가 후배한테 1,000원짜리 주고 초코파이 한 통과 잔돈 500원 남겨와 하는 거하고 난감함이 똑같습니다. 한 개밖에 안 줬는데 두 개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근데 가능해요. 뭔 말일까요? 만약 이걸 먼저 주는 거, t초 동안 자유낙하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유낙하에서 많이 나옵니다. t초 동안 자유낙하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t초 동안 되면 속도는 vt가 되고요. 넓이는요. 2분의 1 gt제곱이 되겠죠. 아까 공식에서 v0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v는 gt, 그죠? h는 2분의 1 gt제곱이다. 그래프로 봐도 되고 요 공식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안 외워도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넣으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똑같은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인데 h만큼 자유낙하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h만큼 자유낙하했다라고 나오면 다시 이걸 돌려서 t가 나오죠. 루트 어때요? g분의 2h. 그럼 여기다 g를 곱해주면 되니까 루트 2gh. 뭔가 한 바퀴 돌아가니까는 바로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외워야 돼요. 자, h만큼 자유낙하했다. 그럼 루트 g분의 2h 시간이고요. 루트 2gh 하면은 그때 속력에 해당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만큼의 h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하고가 t와 gt가 나오니까 이거는 루트 g분의 2h 루트 2gh로 딱 떨어진다라고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연직 상방운전 위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V0를 빵 던졌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몇 초 만에 빵이 되느냐? 어떻게 하세요? 양쪽에 대응되는 거에 아주 중요한 건 여기 G자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여기 숫자하고 똑같아지죠.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하고 똑같아집니다. V 중에서 얼마를 떼면? G를 떼면 꼭대기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느낌이 안 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자판기 200원짜리 자판기입니다. 1,000원 들고 가요. 몇 잔 나와요? 7장? 먹고 또 빼고 떠먹어야 하나? 5잔 나오잖아요. 그죠? 500원 들고 와서 100원짜리 오락 몇 판이에요? 5판. 바로바로 나오죠. 그 덩어리로 나온 거 똑같습니다. 자, V0 던졌어요. 1초에 얼마씩 없어져요? G씩. 그럼 V0 안에 G가 몇 개 들어갔는지를 찾으면 몇 초 걸리느냐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G분의 V0.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V0 T-2분의 GT를 해야 되지만 알고 보니 이 넓이나 올라간 넓이나 똑같은 거예요. 연직 상방에서 올라간 거나 그때부터 출발해서 내려온 거나 시간은 똑같은데 연직 상방이고 자유낙하죠. 따라서 V0 T-2분의 GT 제곱 연직 상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유낙하로 하면 이 시간을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1 G 해놓고 G분의 V0의 제곱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괄호 풀지 않고요. 여기다가 T를 구한 걸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T는 쉽게 구하니까.
그래서 요것도 배웁니다. 2개 정도는 더 배워요. 자, 3개와 2개, 총 5개만 외우면은 중력장 운동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가 풀린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 표에서 우리가 건져낼 거는 똑같이 운동 푸는 것처럼 하면 되겠네. 조금 복잡한 거는 2층 구조로 가네. 근데 이 시간이 똑같으니까 선 하나 그어서 아래 위로 그림을 그려 나가다 보면 금방금방 구하겠네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필기하고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6번. 처음부터 조금 어렵지만 설정을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 잘 보세요. 처음에 물체를 연직 위로 던졌더니 연직 상방이다. 첫 번째 추출입니다. 두 번째는요. 2초 만에 최고점 t 최고점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2초.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가 나옵니까? 물체가 최고점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지나는 순간, 최고점의 2분의 1이 되는 순간입니다. S가 H 최고의 반이 되는 그 순간, 그죠? 그때 시간에 해당하죠. 그 시간 중에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데 던진 후 몇 초 후며 그 시간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속력은 똑같이 V인데 요 상황에서의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냥 놔두고 보면 이게 막 복잡해요. 그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연직 상방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로 따지면은 V0 던지고요. V하고 조금 다른 벡터를 쓰기 위해서 꺾어진 화살표를 쓰는 게 가속도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궤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최고점이고요. 요 사이를 우리는 이거의 최고점이라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네요? 이 둘 사이에 딱 반쯤 되는 여기. 요때까지의 시간과 이때까지 V. 요걸 구하라. 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때 되는 지점을 지난 순간은 던진 후 몇 초 후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또 V0, VT, FM 이렇게 넣으면 되긴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연직 상방하는 순간 우리가 V0에다가 마이너스 G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항상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초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초속도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요. G분의 V0라는 시간 후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연직 상방으로 던졌다 해서 최고점에 걸리는 시간이 2초다. 여기서 이미 힌트가 다 나왔어요. 뭐가 2초라는 거예요? 이놈이 2초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두 잔의 커피가 나오고 끝났어요. 200원짜리. 그럼 얼마? 400원. 두 판하고 끝났습니다. 오락 한 판에 100원짜리인데 200원. 한 것처럼 2초 만에 끝났습니다. 1초에 G씩 없어지는 운동에서 2초 만에 앵커 됐어요. 그럼 얼마요? 2G.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예요? 최고라고 하는 거는 얼마? 2G 곱하기 반. 제곱수의 반입니다. 그럼 얼마? 또 2G죠. 여기서 G 해놓고 거리? G는 중력 가속도인데 하면 안 됩니다. G는 9.8이라는 숫자를 대명사로 쓴 겁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9.8은 어디서 왔어요? 중력 가속도라는 값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의 그냥 숫자지 중력 가속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직 상방과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 요 하나 딱 줬는데 두 개의 값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고 이런 그림에서 이거 구한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간단해지죠. 뭐예요? 넓이가 반이 되는 거예요. Y축이 반이 되는 거예요. X축이 반이 되는 거예요. 최고점의 높이의 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의 반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쯤일까요? 여기 반 해버리면 4분의 3, 4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거, 전체 넓이의 반띵하는 거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칠하는 게 더 낫겠죠.
요게 얼마라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이만큼이니까 얘 넓이는 G. 맞아요? 그러면 달리 해보면 여기가 2G였고요. 이 길이가 2G였고요. 이 길이가 2입니다. 지금 수식을 안 쓰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G가 됐어요. 넓이가 반이 되면 길이는? 넓이가 반이 되면 길이는 몇 배가 돼야 돼요? 이것도 작아지고 이것도 작아지고 두 개 작아져서 반이 되려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루트 2분의 2G. 얘는 루트 2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넓이가 반이 되려면 길이는 루트 2분의 1씩 돼야 되죠. 넓이가 2배가 될 거면 길이는 루트 2배씩 되면 돼요.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거는 루트 2G. 이거는 루트 2. 어디가? 요만큼이 루트 2. 그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시간은 얼마입니까? 2 빼기 루트 2초가 지나서 가고 요 지점 구해내면 되겠죠. 얼마요? 요 지점은 2G에서 루트 2G를 뺀 만큼. 그죠? 2G에서 루트 2G를 뺀 만큼이죠. 루트 2G. 여기 그냥 루트 2G죠. 요때 속력이니까. 뺀 건 줄어든 거고, 요 지점에 요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루트 2G. 그래서 답은 2 마이너스 루트 2초 후에 루트 2G라는 속력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풀어내면 이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겁니다. 7번 해보죠. 준비하시고요. 자, 또 볼게요. 그 다음 또 연직 상방으로 2초 후가 초속도의 3분의 1이 되었다. 연직 상방이고요. 시간이 2초 후가 되니까 그때 속도 V는 얼마? 초속도의 3분의 1이 되었다. 수식을 쓰겠습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기호화시켜서 표식을 바꿔낸 겁니다. V는 V인데 첨자를 붙여가지고 T가 2초라고 해놓고 초속도라고 해놓고 그게 3분의 1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질문은요. 뭘 구하라? 이 물체의 2초 동안 올라간 높이는 h, t는 2.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연직 상방에서 모든 문제 풀이의 베이스가 다 나옵니다. 연직 상방이니까 그냥 VT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되죠. 그것도 기본 포맷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2초 후에 V0의 3이다. 아, 이건 V0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게 3분의 1이 된 건 뭡니까? 하나, 둘. 그죠? 3등분하니까 여기도 하나, 둘이죠. 그럼 요 지점이 올 텐데 이게 2초라는 거죠. 그럼 이 위에서 하나, 두 칸 내려와서 1, 2초니까 한 칸만 더 가면 끝나니까 요 지점이 얼마라는 게 명확해요. 요게 3초죠. 이게 3초면은 이 맞대응하는 요게 뭡니까? 3G죠.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요? H 최고점이 2분의 3의 제곱 G.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G는 똑같고 들어가는 숫자는 제곱수죠. 여기 T, 여기 T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연직 상방이다 라고 해놓고 이런 그래프에서 2초 지났을 때 초속도의 3분의 1 칸수를 3칸 나누고 3칸 나눴을 때 딱 맞아야 되니까 이 3과 이 3G와 넓이 2분의 3제곱G가 나온다. 명확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몇 번 해보면 당연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2초일 때 H 뭘 뜻해요? 요 순간일 때 이만큼의 넓이. 아, 어려운 거죠? 뭔데요? 사다리꼴 넓이. 그럼 여기 얼만데? 여기가 지금 3G면 여기는 G이겠죠. 그래서 H는 3G와 G 더한 걸 곱하기 높이, 여기 2초죠? 나누기 2. 나는 사다리꼴 잘 못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3G, 3이라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얼마? G와 1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는 두 개 곱한 거의 반, 2분의 9G. 여기는 2분의 1G.
빼면 2분의 8G4 되겠습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되죠? 자, 중력장 운동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일 이제 복잡한 케이스가 제 8.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물체를 비스듬히 던졌더니 비스듬히 뭔데요? 대각선 투사. 던전이 4초 후에 던진 위치와 같은 평면 위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온 게 뭔데요? t.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이 4초다.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 높이는 이런 거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던지는 궤적을 그려보면 이 모양이 뭐라고요?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걸 갖다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은 V가 대표죠. 포물선이라는 건 운동하는 그 결과가 포물 궤도라는 거라서 이건 S 차원에서 설명한 거예요. 낮은 차원입니다. 우린 이걸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갖다가 V 차원으로 바꿔요. 그러면 두 축을 그리면 되죠. VX와 VY를 다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제일 처음에 쏠 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세타라고 해놓으면 X방향이 적당한 값. 그 다음은 수평으로 쫙. 그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위로 던졌네요. 그럼 여기서 Y방향으로 적당한 값. 그 다음 어때요? 올라가다가 되돌아오니까 최고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Y절편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고 바닥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쫙. 바닥에 도착한다는 건 올라갔다 되돌아온 거니까 올라가는 넓이, 내려온 넓이가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 투사의 수평에서 대각선 투사는 딱 VT 그래프 이렇게 되고 최고점일 때가 X절편하고 딱 만나면 돼요. 그러면 V0의 코사인이죠. 여기는 V0의 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G분의 V0의 사인이죠. 요거는요? 이게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닮은 꼴을 넘어서 합동까지 가니까 얼마요? G분의 V0의 사인의 2배.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개 곱하면 되잖아요. 2분의 1에 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럼 갖다가 날아가는 이만큼의 거리, 이만큼을 갖다가 SX라고 할 텐데 이 거리요. 이걸 H라고 하겠고요. 그럼 이거는 이 시간 동안 2의 G분의 V0의 사인, 이 속력을 살렸죠. V0의 코사인. 원래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수학을 좀 하다 보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하면은 합쳐지면서 뭐가 됩니까?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합쳐야 돼요. 그래서 사인 2세타는 밖으로 나오면서 2 빼내면 사인 말고 코사인 하나 딱 만들어내야 돼요. 느낌 들어요? 이것도 이미지로. 딱 나오면서 흔들하면서 두 개로 다 나뉘면서 쌍둥이 말고 좀 다른 쌍둥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남은 게 G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이건 상수니까 이게 최대가 돼야 되니까 얼마요? 사인이 최대가 되는 거는 90도일 때 1로 최대가 되죠. 그러면 2세타가 90도니까 세타는 45도. 그래서 45로 던질 때 제일 멀리 날아간다. 공기장이 없을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게 항상 갖추어지는 값인데 주어진 게 뭐가 나왔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다. 그럼 여기서 어느 게 4초예요? 이게 4초예요. 그럼 이게 2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2초라는 건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2G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올라갔다 내려와 있다. 그때 올라간 높이의 최대 높이는 얼마인가? 어떻게 돼요? 2와 2G의 반이니까 이 전체를 요 공식으로 가지 말고 2G니까 2분의 1의 2G 2. 그래서 2G 높이는 2G다. 이 조건은 뭘 줬는데요? 시간 줬어요. 시간은 X축하고 Y축 어느 쪽으로 정보를 주는 걸까요? X축은 평탄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Y축에서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력장 운동에서 뭔가의 변화를 주는 그 꼭지점은 Y축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줬다는 건 X축의 정보를 준 게 아니라 Y축과 관련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에서 뭘 구할 수가 없어요? X축의 이 시간을 못 구합니다. 아니, 그 초속도. 그러면 X축으로 이동한 날아간 거리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주고 X축으로 움직인 뭔가를 구하라 하면 무조건 못 구한다가 답이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9번은 한꺼번에 다 풀렸죠. 여기서 바로 예제 9번까지 바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2V0로 던져서 30도로 갔다. 그럼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G분의 V0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다 나왔죠. 그래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 높이 구하는 거 이거 구했죠. 그 다음 수평 이동 거리 구했죠. 그죠? 네. 그럼 최고점에 4번이 안 나왔죠? 최고점에서 공의 속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을 번역하면 되죠. 최고점이란 어떻게요? Y축의 운동, 이 VT 그래프가 X절편에 해당하는 곳, 달리 말하면 VY가 0이죠. V가 0 아닙니다.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VX. 그래서 밑줄 쫙 그어서 최고점의 공의 속력 쫙 그어서 번역을 하면 뭡니까? VX는. 그죠? 그게 바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VX는 이라고 그냥 나와서 V0 코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됩니다. 5번은요. 1.5초 동안 생긴 속도 변화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건 넌센스처럼 정의 자체에서 나옵니다. 속도 변화량은 누가 얘기해요? 가속도가. 가속도는 근데 단 몇 초 동안의 변화량이에요? 1초. 그럼 1.5초 동안은 1.5G. 끝입니다. 단 움직이는 시간이 1.5초보다 길어야 되겠죠. 근데 1.5초보다는 길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이상한 짓은 안 하니까 속도 변화량 그건 G인데 그건 1초 동안인데 그냥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1초 뭐 5초 동안의 변화량은 1.5G. 끝. 그러면 이 5번은 어떠한 중력장 운동 속에다가 집어넣더라도 답은 전부 다 똑같겠죠. 연직 상방, 연직 하방, 수평 투사, 대각선 투사 하더라도 모든 과정에서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똑같아요. 얼마로? G. 어느 방향? 아랫방향으로. 그래서 어디를 넣더라도 1.5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1.5G입니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중력장 운동은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됐죠? 잠시 쉬고 상대 운동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